자, 오늘은 그럼 이제 축태 반도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스킵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이 부분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축태란 말은 영어로 디제너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축태라는 것은 여러 상태가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p-오비탈 구조입니다. 3차원 p-오비탈은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px, py, pz. 그래서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R형 모양으로 Z방향, X방향, 이렇게 Y방향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오비탈은 px, py, pz가 다 동일한 에너지를 갖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전자들의 분포 확률하고 각 운동량 이런 것은 다릅니다. 서로 방향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축태라고 합니다. 여러 상태가 있지만 다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다. 이 px, py, pz는 다 동일한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p-오비탈은 축태도가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이제 축태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반도체에서 축태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도체에서 축태라는 것은 이 반도체의 주인공 전자가 지금까지 우리는 MB 통계로 근사시켜서 다 구해왔죠. 이제 전자가 MB 통계를 따르지 않고 전자 본연의 즉 페르미 디렉 통계를 따라 거동하는 상태 이런 것을 축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용어가 좀 혼란스럽죠. 대부분 교재에서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축태가 일어나느냐? 바로 FD 통계를 따라야 되니까 전자의 에너지와 페르미 에너지의 차이가 3kT보다 작은 경우, 뭐 kT보다 많이 작은 경우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더 이상 MB 통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의 분모의 1, 그 항을 제거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떨 때 일어나느냐? 우리 도핑 농도를 매우 많이 올립니다. 보통 뭐 16승, 17승 이 정도로 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올리냐면 뭐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 2008 곱하기 10의 19승이죠. 또는 그 이상 도핑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우리 헤빌리 도핑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페르미 준위가 전도대 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대 내에 위치하게 돼서 항상 페르미 준위 아래는 전자로 꽉 차 있다 그랬죠? 이 전도대가 늘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모양, 전도대가 항상 이렇게 전자로 꽉 차 있는, 그래서 금속과 같은 거동을 합니다. 우리 금속 앞에서 설명했죠? 일렉트론 가스를 구성한다 이런 말을 했죠. 여기 항상 전자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자 구름을 형성한다. 금속과 같이 거동을 하는 경우, 자, 이런 상태를 그냥 축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리콘 반도체를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N타입 반도체의 도펀트로서는 포스포러스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럼 포스포러스를 도핑을 하는데 이 도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 무한정 들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리콘의 100 방향의 원자 밀도가 얼마라 그랬죠? 암기하고 있으라 그랬죠? 5 곱하기 10의 22승입니다. 그 이상 도핑할 수가 없겠죠? 다 실리콘 자리를 포스포러스가 치환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대략 보면 5다로 보면 대개 10의 20승 이게 한계입니다. 이 앞에 숫자는 뭐 1 곱하기 1에서 한 3 곱하기 10의 20승 정도로 보는 게 뭐 타당하리라고 보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이온 주의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거의 뭐 100개 중에 1개꼴로 포스포러스가 도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열 확산으로 또 주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죠. 이제 그런 경우는 뭐 7 곱하기 10의 20승까지 도핑이 가능하다라고 뭐 보고된 것도 있는데요. 자, 이온주의법으로서는 대략 5다만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의 20승 정도 도핑을 하는 게 한계 도핑이다. 이 정도 이상은 이제 도핑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핑을 하면 페르미준이가 이제 전도대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준이가 바로 실리콘 반도체에서 도핑을 헤빌리하게 했을 때 전자가 갖고 있는 뭐 최고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페르미준이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이 대략 0.1 일렉트론 볼트다. 이것은 뭐 대략 한 2 곱하기 10에 20승 도핑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뭐 정확히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대략 10에 20승 5다가 한계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페르미준이는 전도대 위 대략 이 정도 부근에 위치한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빌리 도핑을 하면 우리 도너도 밴드를 형성한다 그랬죠. 이게 도너 통계 앞에서 배웠죠. 한 스테이트의 전자 한 개씩 차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차 올라가다 보면 전도대하고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 페르미준이는 이 전도대 내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대가 이렇게 차 있는, 그래서 금속과 같은 전도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경우를 이제 축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축퇴 반도체가 되려면 페르미준이가 전도대를 포함해서 그 위쪽 항상 커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축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밴드갭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 EC-EF가 3KT보다 작아야 된다. 즉 전도대 아래 이 부근에 페르미준이가 위치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다 도핑을 많이 하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N타입 반도체의 페르미준이는 전도대 아래 그리고 진성 페르미준이 그 사이에 존재한다 그랬죠. 이제 그 도핑을 하면 그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간다?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MB 통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계산해왔던 전자농도 구하는 식이 있었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도핑을 하게 되면. 자, 그럴 때 전자농도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때는 이제 페르미 디렉 적분 함수를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수학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냥 값만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쉽습니다. 자, 우리 요 식 기억합니까? 우리 N제를 구할 때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요 2를 무시했죠? 무시하고 MB 통계를 근사해서 구했습니다. 바로 그 직전의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이 2를 제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예타를 이렇게 넣고요. 예타 F를 이렇게 치환합니다. 그러면 요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을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파이가 이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 N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이 바로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가 되겠습니다. 적분 구간은 0부터 무한대가 되는 거 아시겠죠? 이거 바텀에서부터 탑까지. 그러니까 전도대 위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거는 적분 변수가 이에타가 되겠죠. 그런데 이 함수는 NF의 함수입니다. NF는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요거를 페르미 디렉 적분 함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F 2분의 1 예타 F. 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3차원의 상태 밀도 함수는 이 루트 2의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의 상태 밀도를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F 2분의 1 이렇게 쓰고요. 예타 F는 이렇게 정의했죠. 그래서 예타 F라는 것은 페르미 준위와 컨덕션의 바닥 상태의 에너지 그 차이를 KT로 나눈 거. 그래서 요거를 X축으로 해서 그림이 바로 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차이가 KT다 그러면 예타 F는 1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0이다. 즉 페르미 준위가 컨덕션 밴드 바닥 상태에 있다 그러면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값을 읽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요 값을 읽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농도 구하는 식은 자 요거 루트 5분의 2의 NC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정의한다 그랬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요 NF 예타 F 값을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읽어서 값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페르미 디렉 적분 함수를 적용하는 구간은 요 빨간색 화살표가 되겠죠? 요 파란색은 전도대 위에 페르미 준위가 존재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미치지만 3KT 이하. 그렇죠? 요 부분에서는 우리 MB 통계로 근사시킬 수 없으니까 이 테이블을 갖고 이 그래프를 갖고 구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 구해 볼까요? 여러분들 앞에서 구한 그 페르미 디렉 적분 함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수학적으로 꼭 이해하려고 뭐 유도를 한다거나 뭐 증명을 한다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쓸 필요 없고요. 그냥 다 문제에서 그 테이블 값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값을 보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가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페르미 디렉 적분함수 그 유도 과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시간을 쓸 필요 없이요. 요 공식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00K에서 실리콘 반도체가 있는데 페르미 준위는 전도대 위, 아래 2KT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때 전자 농도를 구해봐라. 전도대 위 2KT면 이거 축퇴된 거죠? EF가 20보다 항상 크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값이 예타 F가 2가 된다 그랬죠? 그 예타 F가 2일 때 이렇게 주어집니다. 앞에 그래프를 보고 정리한 겁니다. 2.5 정도가 같습니다. 그러면 전자농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요게가 바로 2란 얘기입니다. 요 값이 2. 그때 요 함수 값은 2.5025를 가지니까 그냥 요 값을 대입해줘서 계산하면 7.9 곱하기 약 10의 19승 정도의 도핑 농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도핑을 하면 페르미 준위는 전도대 위 2KT 그 부분에 위치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구한 여태까지 구한 식 이걸 갖고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율이 떨어지겠죠? 맞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계산해보면 10에 한 20승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오다가 틀리죠? 그래서 올바른 계산법은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2KT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0.1146입니다. 0.1146. 그래서 10에 18승. 근데 만약에 우리가 MB 통계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크게 차이가 없죠?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페르미 준위가 전도대 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값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N타입 반도체입니다. 페르미 준위가 전도대의 바닥 상태에 존재할 때 전자농도 0이죠? 0이니까 0 있을 때 0.6781이니까 10의 19승. 자, 요만큼 도핑하면 페르미 준위가 딱
전도대의 바닥 상태하고 일치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자, 이번에는 1.9 곱하기 10의 20승을 도핑했다. 그때 페르미 준위 위치를 구해봐라. 이거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대략 전도대 위에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요 값을 우리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값은 이렇게 계산해서 6.014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그래프에서 이번에는 y축 값을 읽습니다. 적분함수 값이 6.014니까 그때 만나는 x축의 좌표 값은 kt분의 2f-2c가 되겠죠. 이게 3.8 정도가 됩니다. 자, 이게 3.8이라는 얘기는 2f-2c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0.098. 그러면 전도대 위 대략 0.1 일렉트론 볼트 정도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축대 반도체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P형 반도체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P형 반도체는 페르미주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P형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이제 표시한 건데요. 여기 EFN이라는 것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N타입의 페르미 준위, 이거는 P타입의 페르미 준위, 그리고 이건 진성 페르미 준위. 그러면 축태라는 것은 바로 이 페르미 준위가 이 윗부분에 이렇게 존재할 때, 자, EC-EF가 3KT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페르미 준위가 존재할 때, 그리고 컨덕션 밴드 위에 존재할 때, 이러한 경우에 이제 축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P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페르미 준위가 존재하거나 밸런스 밴드 이 내에 존재할 때, 이럴 때 축퇴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비축퇴 반도체의 페르미 준위의 위치는 N형 반도체인 경우는 자, 여기가 되겠죠? 요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여기에 페르미 준위가 존재할 때는 우리 MB 통계의 근사를 따라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페르미 준위가 점점 내려와서 진성 페르미 준위에 딱 걸치게 되면 전자 농도와 양공의 농도가 동일한 반도체가 되죠. 이때 딱 전자 농도와 양공 농도가 동일해집니다. 그러다가 페르미 준위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 윗부분은 전자가 비어있고 아랫부분 전자가 차있죠. 이제는 전자가 더 적어집니다. 양공이 더 많은 반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N0, P0는 Ni 제곱이라 그랬죠. 거기서 이제 N0가 줄어들고 P0가 늘어납니다. 이제 그거를 P형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NP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에서 비축대 영역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페르미 준위가 움직이면 비축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식에 의해서 전자 농도, 양극 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는 아까 말한 페르미 디렉 적분함수를 가지고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축대 반도체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제 P형 반도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